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도 이거는 이제 정치 이슈는 아닌데 전 진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조금을 지금 거부한다라는 뉴스가 중앙일보에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 3일 날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죠. 분당 서현동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흉기 난동. 그냥 흉기 난동이 아니죠. 차를 타고 와갖고 그냥 5명의 행인들을 들이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칼을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갖고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칼로 찔렀던 이런 정말 미친 짓거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뭐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신림동이라든가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진짜 많이 있었죠. 그 가해자가 누구냐면 최원종이라는 22살짜리 청년이거든요. 얘가 요번에 2월 달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이 새끼가 서로 들이박은 사람들 중에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사망했거든요.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8,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해를 받았고 검찰에서 사형 선고했는데 사형은 안 받아들이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최원종. 황당해요. 8월 3일 오후 6시쯤에 차량을 몰고 그냥 갑자기 인도로 들이박아갖고 한 5명 정도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2명이 죽었어요.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갖고 사람들한테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9명한테 부상을 입혔습니다. 나중에 이걸 목격한 사람이 서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가지고 붙잡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받던 60대 여성분이 한 3일 만에 돌아가셨고 그 20대 여성은 한 25일 정도 뇌사 상태로 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진짜 미치는 거죠. 근데 황당한 거는요 이 새끼가 가해자거든요. 최원종 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해자 쪽에서는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 심신미약이다 하면서 계속 감경받으려고 그랬죠. 나 조현증이 있다. 근데 법원이 그걸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준 건데 당시 법원 선고 내용을 보면요 우선 이 친구가 조현병 있는 건 맞대요. 조현병도 있고 또 피해망상, 관계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망상. 누군가 나를 막 스토킹하고 있다 이런 피해망상이 있어가지고 그 피해망상을 알리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법원에서도 이 범인의 조현병 또 피해망상 같은 거 인정했어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거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본인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약을 꾸준히 먹거나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는 거. 또 하나 뭐가 있냐, 범행 직전에 인터넷으로 신림 흉기 난동, 심신미약 감형 이런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감형을 받을까 이걸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거야.
그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너는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해가지고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준 겁니다. 무기징역을. 유족들은요 사형을 원했는데 사형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도 저 우리 자녀를 죽인 저 범인이 세상과 격리가 돼야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일. 무슨 일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자들 있죠. 피해자들 중에 기사에 보면은 그 20대 22살 여성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됐을 때 그 기사가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병원비만 지금 1,300번이나 나왔다. 지금 4살 상태인데 병원에 입원한 지 지금 5일째, 6일째 됐는데 병원비가 1,3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긴 나옵니다.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연 5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5천만 원은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그 지금 뇌사에 빠진 피해자 한 달 연명 치료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치료비에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도 의미가 없고 지금 피해자 집안이 가정이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황당한 거지. 내 딸이 지금 뇌사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에 있는데 그리고 내 딸의 이런 회복만을 걱정하기도 벅찬데 문제는 뭐냐? 병원비라든가 아니면 병원비 아니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딸 뭐 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피해자 생계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가 뇌사 상태로 며칠을 있었냐? 25일을 있었거든요. 25일. 그 이후에 기사는 없지만 25일 동안 사실은 병원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추산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범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자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 제도. 만약에 가해자 새끼가 정말 나쁜 새끼여서 그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는다. 그럼 모르겠지만 지금 저 가해자 새끼들은 배상도 안 하거든요. 배상을 할 돈도 없고 배상도 안 해.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이게 어떤 제도냐? 법무부에 들어가면은 그 제도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갖고 사망하거나 혹은 장애 등급을 받거나 중상해 구조금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되고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 같이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서현역 흉리난동은 내 책임이 아니잖아. 100%이 미친 새끼가 와갖고 이 미친 놈이 이런 이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가해 행위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구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야 되고 본인 과실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국가배상법이나 손해배상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해자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했어. 그럼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구조 피해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구조 피해라는 거는 어디에서도 도움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해자가 배상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법, 국가배상법 같은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받았으면은 구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현역 흉기난동 그 유족들 있죠. 그분들은 대상이 돼요. 100%. 100% 돼.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준비했냐면 어저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보도를 했냐? 그 유족들이 구조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야. 아니, 기사를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웠거든요. 딸 간병을 위해서 물론 뭐 보험비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됐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딸 간병과 딸 병치료 때문에 겨우 뭐 한 달이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금을 거부하고 있어요. 다 아까 60대 그 여성분 가족도 그렇고 20대 여성분 가족도 그렇고 구조금 안 받겠다는 거야. 왜 안 받느냐?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으면 법원이 그 피해자한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거를 형량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원 살인죄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 양형 기준이 뭐냐? 피해자가 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입장을 말해주거나 혹은 피해자한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그게 돈이건 뭐건 간에 해줬을 때 그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됐다고 인정되면은 감경해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가해자들은 배상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구조금이라는 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배상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대신 해줬으니까 이거는 가해자가 배상한 거랑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구조금을 받는 순간 이거는 피해자한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어. 그러니까 이 범죄자, 이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형량을 감경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나 돈 안 받는다. 돈 안 받을 테니까 형량 감경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이렇게 보세요. 유족들이 우려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피고인 형량 감경 요소로 판단한 사건은 실제 있었대요. 지난 1월 달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A씨가 유족에게 구조금 4,200만 원을 지급했나 봐요. 근데 이 지급한 거를 인정해가지고 징역 17년 받은 거죠. 17년형이 감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조금, 유족이 돈 받으면 그게 이 범인, 이 피고인한테 형량을 감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금년 2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말싸움하다가 옆 좌석 손님 때려 사망, 징역 2년. 이건 뭐냐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A씨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마 좀 지인들하고 좀 시끄럽게 얘기를 했나 보죠. 갑자기 옆에서 B씨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막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A씨가 한 대 때렸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갖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때린 사람이 싸움을 건 건 아니죠. 그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그런데 싸움을 걸었다고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쳐가지고 땅에 머리를 박아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피고인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1억 원을 국가에 납부했다. 이걸 고려해가지고 징역 2년. 야,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2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뭡니까? 구상금 1억 원. 1억 원을 국가에 납부한 게 고려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구상금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구조금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1억 원을 국가에 납부했다고 하잖아요. 구조금. 근데 만약에 구조금을 내가 안 받을 수 있잖아. 안 받을 수 있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웃긴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탁.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하는 제도.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가 나한테 막 돈을 준다고 해. 나는 안 받아. 나는 돈 받을 마음 없고, 너는 감형받을 생각하지 말고 법원 처벌을 똑바로 받아.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고 하면서 1억을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 돈을 공탁을 받아. 그 순간 저는 돈을 받아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형을 시켜줘. 황당하죠? 법원에 공탁한다는 건 뭡니까? 법원이 대신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언제든지 와갖고 찾아가라는 거야. 무슨 이런 거 다 했죠? 나는 받을 마음이 없는데 저 가해자 새끼가 네가 받건 안 받건 간에 나는 법원에 돈을 공탁할 때니까 네가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난 줬어. 근데 법원도 그걸 인정해갖고 법원에 맡겼으니까 이거는 중고로 칠게 하고 이걸 핑계로 감형을 한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도 있냐면요, 그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을 해. 근데 피해자 유족들은 나 저 돈 받을 수 없다. 끝까지 안 받고 있어. 그런데 법원은 공탁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형 사유로 보고 감형을 했거든요. 감형한 다음에 대법 판결이 났어. 그런데 뭐 어떡하냐? 피해자 유족들이 그 돈을 안 찾아가니까 본인이 다시 그 돈을 찾아가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비슷한 게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대법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한테 야, 너희들 배상해 판결을 했죠. 2018년도에.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친 새끼들. 지들 멋대로 제3자 변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는 걸 일본 기업 가만히 계세요 해놓고 한국 기업들한테 대신 그 배상금을 만들어 갖고 피해자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 받겠다. 아니, 일본 기업이 돈을 줘야지 왜 한국 기업이 돈을 주냐? 해갖고 피해자 중에 일부는 한국에서 정부가 기업 통해서 주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으니까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 공탁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탁하는 순간 피해자들은 돈을 받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탁한다는 건 얼마나 악랄한 거냐면, 피해자분들 돈 받던지 말던지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법원에 공탁했으니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탁이 돼버리면, 만약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버리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끝나버리게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법원이 대단한 게 뭐냐? 우리나라 법원이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이 정부는 계속 공탁을 시도해가지고 강제징용 문제를 좀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만 주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야, 왜 공탁을 해?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공탁을 왜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빨리 저 전범기업들 국내 자산이 있거든요. 이거를 현금화 시켜달라. 그리고 그 현금화된 걸로 우리한테 배상금을 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법이 계속 이 판결을 미루고 있죠. 왜 그럽니까? 밀면 안 되지. 저는 빨리 대한민국 법원이
저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을 빨리 현금화한 다음에 그 현금으로 피해자들한테 돈을 줘야지 왜 아무 죄 없는 한국 기업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공탁이라는 게 웃긴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말했던 이런 사건에서도 이런 공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슈는 제가 어제 방송을 보고 어제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그 피해자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우리가 지금 막 툭하면 말로는 뭐 2차 가야 2차 가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2차 가야죠. 피해자가 원하는 구조금도 아니야. 피해자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서 도움 받는 조건으로 저 가해자들 감형할 거야? 그러면 어떤 피해자 가족 유족들이 그걸 받겠습니까? 내 딸 22살 딸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피해자 구조금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 받게 해놓고 대신 가해자는 좀 형량을 낮춰줄게요 하면은 그거 어떤 부모가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범죄자한테 가장 범죄자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가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법이 진짜로 구멍이 많구나.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정치 이슈가 아니고 그냥 사회 이슈라고 할까요? 사회 이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